안녕하세요. 저는 동방고등학교 교사 최철규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강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 얘기부터 할게요. 자, 우리 남학생들은 꼭 가야 되는 곳이 어디죠? 군대예요. 맞아요. 선생님도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되게 멋있죠? 근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생활기록부였어요. 아니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건대 아마 군대에서도 선생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알고 싶어서 학생기록부를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하실 거죠? 다 결혼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여러분과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맨날 TV만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왜 공부만 안 하고 이렇게 놀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근데 그 애가 지금 사춘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는 뭐 열심히 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학창 시절 때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러면 아빠 내일 학교생활기록부 한번 떼보세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좀 당황하신 거예요. 야야야야 안 돼. 학교생활기록 안 돼. 1급 비밀이야 이거. 그리고 아빠 개인정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아빠와 또는 좋았어. 내일 한번 보자. 이런 아빠랑 어느 아빠가 더 당당해 보이세요? 후자죠. 선생님이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에 가기 위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여러분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 때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시간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학생부 세부 항목별 팁을 선생님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때요? 되게 왜소하게 보이는 한 학생 있죠?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 교과의 그런 짐이에요. 수학학원도 다니지, 영어학원도 다니지, 논술학원도 다니지. 되게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엄마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또 하나의 책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다 너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래 사회는 과연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1점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학생들, 사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을 원할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요? 리더십 있고 창의성 있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열정적이고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이러한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요? 미래 사회도요. 아마 이러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시도 그러한 식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를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첫 번째 보면 학업적인 역량 있죠? 학업적인 역량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학업적인 역량을 첫 번째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적인 역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학생이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느냐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에서도요. 학업적인 역량이 안 되면 못 가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요. 하지만 변화가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학업적인 역량만 봤어요. 근데 요즘은 학업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역량도 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비교해서 놨습니다. 2017학년도는요, 우리가 수능시험을 언제 보는 거예요? 몇 년도에 보는 거예요? 2016년에 보는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2017학년도 수능을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세요. 수시 보면 총 몇 퍼센트를 뽑아요? 70% 뽑아요. 상당히 많이 뽑죠. 이 자리에 100명 이상 있는데요. 100명 중에 70명은요.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많이 가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좀 더 살펴볼게요. 교과는 어떻습니까? 2017학년도에는 39.7%, 거의 40% 가까이 뽑고요. 종합은 20% 뽑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과가 종합보다 거의 2배나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좀 말이 달라집니다. 상위 11개 대학교를 한번 봤어요. 상위 11개 대학교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보면 학생부 교과는 6.6%죠. 근데 학생부 종합은 몇 퍼센트예요? 35.74%예요. 거의 5.5배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1, 2점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보면서 학생을 뽑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떠한 것을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줄임말이죠. 학생부를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뭘 씁니까? 자소서를 써요.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요. 대부분 학생부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자소서에 나와 있으면요. 인정을 안 해준대요. 지방 국립대도 거의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또 자소서에도 쓰여질 수 있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 대학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서가 있어요. 이거는 교사 영역이죠.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써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보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어요. 물론 면접을 안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는 보통 어떤 것을 기반해서 보냐면요.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를 기반해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학생부와 자소서입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학생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학교 생활기록부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세요.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알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항목이 뭘까요? 출결. 또 그래요. 진로희망사항. 한 번에 나왔어요. 진로희망사항이에요. 왜 진로희망사항이 중요할까요? 내가 이 대학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학에 맞는 과를, 자기에게 맞는 과를 가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전공이 먼저 선택이 돼야지만,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그 대학의 과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로 희망사항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그려봤어요. 먼저 진로 희망사항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가운데로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뻗어나가요. 어떻게?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즉 진로 희망사항을 가운데로 두고 이것의 바탕에서 각각의 항목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요. 진로 희망사항을 포함해서 총
5가지 영역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영역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니까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구체화예요. 구체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진로 희망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은 1학년 때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교수예요. 교수 되려면 거의 졸업하고 나서 10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학업적 역량이 있는 학생이죠. 그렇죠? 2학년 때는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경영학과 교수예요. 경영학과 세죠. 그런데 이 학생은 그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갔더니 뭐가 되고 싶냐면요. 국제경영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경영학과는요. 세부 전공이 있어요. 국제금융, 인사, 조직, 회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학생은 국제경영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볼게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범위가 좁아지고 있죠. 구체적이게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요. 좀 포괄적으로 정하세요. 교수. 그리고 가면 갈수록 2학년 때는 구체적인 직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그 직업에 맞는 세부 전공이 나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은요. 이과 학생이네요. 그렇죠? 1학년 때는 공학자. 약간 좀 추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왔어요. 2학년 때는 공학자 중에서도 화학, 생명, 공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는 분자생물학자라고 조금 더 세부 전공으로 갔어요. 분자생물학도요. 화학 생명의 한 분야예요. 세부 전공이에요. 이제 선생님 역할놀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에요. 알겠죠? 이 학생 지금 분자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고요. 여러분은요. 이제 교수님이에요. 알겠죠? 이때 교수해보지 언제 교수해보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과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학생, 왜 화학생명공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분자생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질문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근거가 생활기록부에 차근차근 다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그 직업 체험을 갔는데요. 거기에 화학생명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하신 게 딱 내 전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동아리도 화학생명 관련 동아리를 했고요. 그 동아리원들끼리 같이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생겨서 독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독서 내용이 뭐였냐면 좀 심도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RNA와 DNA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던 중에 소논문 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다듬고 해서 소논문 대회에 우리 것을 냈는데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자생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상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그런 전공과 다른 자율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과 서로 연계가 되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모양새가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진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저 이제 대학교 포기해야 되겠네요. 저 학생부 종합증 이제 못 쓰겠네요. 이러지 말고요. 충분히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뀐 이유가 확실하면 돼요. 그 근거가 확실하면 되고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기와 흥미 이쪽 분야를 대충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잘된 사례예요. 이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1학년 때는 뭡니까? 피아노 연주, 클래식 감상 이렇게 나왔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담임 교사를 쭉 하면서 학생들의 특기 또는 희망을 받아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통 악기 연주, 음악 감상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그게 대학의 합부를 판단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왕 쓸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라고요. 악기 연주가 아니라 나는 피아노 연주다. 음악 감상이 아니라 나는 클래식 감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2학년 보세요. 2학년 어떻습니까? 이 학생은 다큐멘터리 시청이 아니라 뭐다? 화학 생명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이다. 이렇게 했어요. 구체적이죠. 그런데 3학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학년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문 철학, 생명과학, 도서, 독서. 인문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학생은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이과죠. 그런데 인문 철학을 읽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융합이에요. 융합. 좋습니다. 요즘은요, 고대 수시 전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합형, 인재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듯이 지금 화두는 융합입니다. 알겠죠? 이과 학생이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학생, 매력적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수상 경력입니다. 자, 수상 경력은요, 첫 번째,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경시대회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물론 1학년 때는요, 자신의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학교에 경시대회 많이 있죠. 그렇죠? 좀 전반적으로 참여를 해보시고요.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이게 되는 2학년, 3학년 때는요, 거기에 맞는 그런 진로 활동을, 거기에 맞는 경시대회를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상 경력과 다른 활동의 연관성을 갖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 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수상 경력에 뭐가 있냐면요, 영어 토론대회 최우수 이렇게 받았어요. 수상 경력은요, 결과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과정, 그 모습이 생활기록부에 하나하나씩 기록이 되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 학생은 지금 토론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죠. 근데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학생이 교과목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요, 영어 스피치를 상당히 잘했고요. 또 선생님들도 판단하시기에 이 학생은 말하기에 소질이 있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것을 학생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 학생이 동아리반도 들어갔어요. 영어 동아리반에 가서 조금씩 연습을 하고 스피킹을 연습하고 그런 활동들이 쫙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이런 수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거쳤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가 보여준다면 그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며칠 전에 그 SNS 그 시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SNS 시집이니까 그게 한두 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야식집이에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제목이 야식집이에요. 그 하상욱 단편 시집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나의 진짜 모습, 너의 진짜 모습 사라졌어. 뭘까요? 포토샵! 맞아요. 포토샵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과연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진짜 모습이 사라지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드러나야 됩니다. 이 학생은 되게 조용한 학생이에요. 누가 봐도 되게 얌전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생활 기록부 봤더니 배려심 있죠. 또 그 가운데 리더십도 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생활 기록부에. 이렇듯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항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이에요. 자,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에는요, 줄여서 선생님이 창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총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자율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율 활동은요, 학교 내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서기, 회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자율 활동이에요. 자, 여기서 혹시 반장 한번 저 학급 반장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부반장, 총무,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반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장의 역할이 단순하게 교과목 선생님 오시면 인사하고 끝나고 그게 단가요? 만약에 자신이 좀 다른 활동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학급 담임 선생님 계세요. 키가 190에 엄청난 거구예요. 되게 무서워요. 인상도 좀 되게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에요. 나가서 반장 인사. 예. 야, 너 무서워. 선생님 뭐야? 애들이 다 겁을 먹은 거예요. 인사. 조용한 거야. 없어. 좋았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장한테 우르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건의사항 있는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나 한 대 맞을 것 같아.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반장이 뭐랬냐면, 좋아. 그럼 내가 건의 한번 만들어 볼게. 너희들이 건의할 거 있으면 무기명으로 넣어. 내가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릴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건의하면 다 건의를 자신의 뭐 바라는 거 다 넣었어요. 그리고 반장이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이요. 이러이러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오, 좋아! 그렇게 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 입장은 어떨까요? 반장한테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안 느낄까요? 고마움을 느끼죠. 근데 어떤 학생이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총무 회계석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임원활동. 과연 임원활동을 해야지만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장, 부반장 그거 안 해도요. 본인이 나름대로 그 역량을 잘 발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거의 5명밖에 안 되는 그 동아리원 중에서 본인이 장이에요. 또는 체육대회에서 내가 어느 일정한 영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반장, 부반장 기를 쓰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기 초에 보면요. 동아리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 동아리에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나랑 정말 친한 내 절친이 나 이 동아리에 들어갔어.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동아리 활동 중에 영어 DIY라는 반이에요. Do it yourself라는 약자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때요? 잘 써준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전문가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냥 써줬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써준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 학생 볼게요. 선생님이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 학생은요. 이 반에서 영어로 된 기사를 읽고 요약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편지 쓰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립미술관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뭘 하나 전시물을 보고 나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뭘 했냐면요. 영어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작성을 가지고 원어민 교사한테 점검을 받고요. 그거를 영자신문사에 투고했어요. 되게 적극적인 학생이죠. 그리고 그 영화를 한 편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건의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본 영화에 대한 소감을 영어로 좀 짧게 한번 발표하고 싶은데 선생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님 당연히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오케이, 좋아, 해봐. 그랬더니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은 또 동영상까지 찍은 거예요. 동영상까지 찍으면서 자신의 스피킹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학생은 이 동아리를 통해서 영어 쓰기와 말하기가 향상이 돼서 영어 수행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이죠. 이 학생은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교과 활동까지도 연계돼서 더 좋은 성적의 향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은 많이 성장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1, 2, 3학년 동아리 활동 속에서 연관관계를 찾자입니다. 어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1학년 때 중창반이었어요. 막 노래를 되게 잘하고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중창반은 보통 예체능이죠?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는 무슨 동아리 들어가냐면 컴퓨터 관련한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대학교를 어디 지원했냐면요.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 학생의 동아리 내용을 쫙 보더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학생 1학년 때 중창반 들어갔네. 예체능이네. 그게 그게 학생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네, 저 1학년 때는요. 중창반에 들어갔습니다. 중창반에 들어가면서 저는 음악적인 그런 소양을 좀 키울 수가 있었고요. 감수성도 풍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2학년, 3학년 컴퓨터 관련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1학년 때 그 음악 동아리를 하면서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1학년 때 활동과 2, 3학년 때 활동이 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이 학생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활동이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관관계를 한번 찾아보란 얘기예요. 또 어떤 학생은요. 1학년 때 발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발명 동아리라면 자연계열에 가깝죠. 이과에 가까워요. 근데 이 학생은 문과로 선택했는데 2학년 때도 또 발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홍보와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이 학생이 대학을 어디로 이제 무슨 과로 선택을 했냐면 광고 홍보학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 물으시죠. 자네는 광고 홍보학과인데 왜 1, 2학년 때는 발명 동아리에 들어갔지? 그건 이과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 발명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발명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발명한 것을 심사위원에게 잘 홍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게 연결을 시켰죠. 합격을 했대요. 물론 대학마다 입학사정관마다 그 얘기를 듣고 좀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왕 한 거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연관관계를 한번 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 동아리 여러분들 만들 수 있죠. 그게 무슨 동아리예요? 자율 동아리예요.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도록 한번 동아리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학생은요. 자율 동아리로 과학 실험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물리 과목에 좀 더 소질이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동아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그런 동아리예요. 그래서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실험을 한 동아리였어요. 이러한 동아리가 있으면요. 이 학생이 물리학과에 지원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첫 번째, 의미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의미를 찾아라. 만약에 여러분이 도서 분류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활동 중에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책을 많이 읽지? 그리고 그 읽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책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접하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발견까지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줘요. 봉사활동 좋아. 첫 번째는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한번 봉사활동 해봐. 응? 양로원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지? 지속적으로 하고 끊어지면 안 돼.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돼. 시간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지속성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진로에 맞는 봉사활동 하나 더 해라. 그래서 너가 교사라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봐.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국어도 가르쳐줘봐. 그러면요.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인 거죠. 즉, 봉사활동을 가지고 자신에게는 진로에 대한 봉사도 될 수가 있고 순수한 의미의 봉사,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능 기부의 형태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자 이거예요. 어떤 한 학생이 있었어요.
글솜씨가 되게 좋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요, 양론에 갔습니다. 근데 양론에 갔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흔히 양론에 가면 뭐래요? 말벗 해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청소해주죠. 그 학생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좀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랑 유연하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분의 삶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내가 10대 때 말이야. 내가 10대 때는 강남에 있는 땅 10,000평 샀어.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쫙 하시는데 끝내주는 거예요. 막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거를요, 이 학생은 다 기록했어요. 10대, 할아버지는 막 기록을 했어요. 다음 주에 가서 할아버지 20대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야, 20대도 파란만장한 거예요. 와, 막 썼어요. 30대부터 80대까지 현재까지 쫙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학생은요, 서울 중상위권에 있는 문해창작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물론 이러한 사항도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써 있었고요.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썼겠죠. 이렇듯이 단순한 봉사를 한번 넘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학생 보세요. 이 학생도 좀 비범한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도요, 참사랑의 집이라는 그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직원이 바뀌어요. 그분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다른 데로 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또 갔는데 또 바뀌어 있어요. 그분 어디 계세요? 다른 곳으로 또 가셨어요. 보니까 이직률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직률이 많죠? 그랬더니 우리가 좀 힘들어. 재정이 거의 바닥났어. 지원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직원의 복지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장님, 우리 기금 마련 바제를 엽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요, 또 물품을 자신의 물품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발휘했다. 이 학생도요, 남다르죠. 그냥 봉사활동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넘어서서 자신만의 그런 봉사활동을 한 거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마지막이에요. 진로활동이에요. 진로활동은 상당히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진로가 중요해요. 혹시 커리어넷이라고 아세요? 커리어넷에 가면요, 여러분의 진로 적성 검사, 진로 흥미도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한번 친구들하고도 한번 얘기해보고 부모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하고도 얘기해보시고 진로 상담 교사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연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분들께. 그러면 본인이 나름대로 그런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에요. 진로 결정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진로를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학생 볼게요. 진로 활동에 봤더니요. 첫 번째, 이공계 진로 특강이 들어갔어요. 이공계 진로 특강을 들었는데 거기서 생명과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와, 이거 신세계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전 직업 박람회에 갔습니다. 여러 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은 생명과학과와 관련된 부스에 가서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 학생이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체험활동, 독서활동, 그런 것을 포트폴리오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출했는데 교내 포트폴리오 대회에서 수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요, 또 교내 철학 윤리 토론회에서도
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내 소논문 대회가 있었는데 교내 소논문 대회에서 미세 조류에 관한 연구를 해서 또 상까지 받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어떨까요? 생명과학부에 적합한 인재죠. 이렇게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한때 그 인터넷에서 회자됐던 얘기예요. 안 되는 논문 안 돼. 이런 제목으로. 아마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얘야, 시험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은 반드시 나온다. 알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별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같지는 않아요. 맞아. 인구 공동화 현상. 이거 하나로 맞추자 하면서 주관식 1번부터 8번까지 인구 공동화 현상을 다 썼어요. 몇 번만 제외하고? 5번만 제외하고. 5번은 도시 문화라고 썼어요. 그런데 답은 5번이 인구 공동화 현상이었어요. 역시 안 되는 애는 안 되죠. 네. 선생님 왜 이런 예시를 들었냐면요. 다음이 교과학습 발달사항이에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내신이에요. 내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신이 안 되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 내신이 돼야죠. 선생님, 저 비교과 활동 엄청나거든요. 근데 너 내신 몇 등급이야? 8등급이요. 아우, 그러면 안 돼요. 아, 물론 거기에 맞는 대학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겠죠.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은 좀 힘들어요.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거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만 갖고 가세요.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요, 보통 이 정도의 평균치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웬만큼 내신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2.1과 2.3 어느 게 더 합격할지는, 어느 학생 합격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2.3에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체계에서는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봤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다 1등급이에요. 훌륭하죠. 그런데 이 학생이 작정하고 수면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었냐면요. 한문 시간, 또 제2외국어 시간. 이때는요, 이 학생이 잠만 퍼즐러 자요. 선생님이 되게 괘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요. 맞아. 얘는 우리 학교 1등이야. 넘어가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시험을 봤더니 다른 과목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버릴 그런 교과는요, 그냥 백지상표 냈어요. 아, 귀찮아. 아, 쓰기도 귀찮아. 하면서 그냥 냈어요. 입학사정관은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와, 이 학생 선택과 집중 진짜 잘하네. 오, 훌륭해. 이럴까요? 아마 이런 느낌보다는 이 학생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입학사정관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선생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얘기만 들었는데요. 이 학생이 얼마만큼 자신의 그런 진로에 맞는, 자신의 전공에 맞는 그런 과목의 성적이 향상되었는지만 쫙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나는 영문학과야. 영문학과에 지원했어요. 라고 하면요. 영어에 관련된 교과만 쫙 나온대요. 그래서 성적 추이까지도 쫙 나온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적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가면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보통인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쫙 그래프로 나온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 그러면요, 아마 그 전공 교과 선생님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본인의 학습 열정을 과목 선생님께 어필하세요.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수시로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거 있다. 그럼 선생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오, 이 학생 되게 적극적인 학생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선생님이 귀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하고의 관계예요. 아, 선생님, 오늘 강의, 오늘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교과목 세부능력 사항이에요. 교과목 세부능력 사항이 중요해요. 거기에 선생님이 써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써주시냐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신다. 그러면 이 학생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죠? 선생님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안 했는데 했다고 써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것을 가지고는 분명히 써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못 써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저 그때 얘기했던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오, 기억나지? 그러면 이것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나름대로 그에 관련해서 맞아. 있는 사실이니까 그걸 써주시겠죠. 깜빡하고 못 써줬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학생 볼게요. 이 학생은요.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간 학생이에요. 근데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생명과학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학생은 무슨 과에 갔다고요? 화학과예요. 보세요. 생물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런 효소의 구조 변성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하면서 막 있어요. 과연 생물과학 선생님이 이 학생이 화학과에 관심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이 학생은 꾸준하게 선생님께 어필했어요. 선생님, 혹시 이것과 화학과 어떻게 연관 지으면 되죠? 꾸준하게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충분히 어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독서활동 상황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데요. 물론 1학년 때는요.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2학년, 3학년 가면서 여러분의 진로와 이 동아리와 서로 연계해서 독서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학생 볼게요. 처음에 보면 뭐예요? 의료봉사에 관심 있죠? 또 질병에 관심 있죠. 이 학생은요. 보건계통으로 맞춰진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도록 자신의 진로에 맞도록 독서를 한 형태죠. 또 이 학생 보세요. 이 학생은요.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이 독서 토론은요. 인구, 식량, 자원, 지역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만들어진 독서 토론 동아리예요. 그런데 독서 토론 동아리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서 결국에는 식품 전쟁, 중동은 불타고 있다, 5.1 전쟁 이런 책을 읽은 거예요. 자, 이 학생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뭐예요?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죠. 자, 이렇듯이 교내 활동과 이런 독서 활동과의 그런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별표 쳐야 돼요. 별표. 수업 내용과 독서 연계. 보세요. 이 학생 볼게요. 세계지리 시간에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리고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유고 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 것은 수업 시간에 깨어있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관심을 갖고 그 결과 발칸의 음모라는 책을 읽게 된 거죠. 이 학생 보면 어때요? 아, 이 학생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듯 수업 내용과 독서를 서로 연계하면 좋은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율활동과 독서 연계. 여러분, 자율활동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주관한 모든 학교 행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자율활동과 독서가 서로 연계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볼게요.
2014학년도 교내 독서 캠프 대축제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10대에게 권하는 인문학이라는 그런 강연회가 있었어요. 저자가 와서 막 특강을 해주는데요. 이걸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읽게 됐다는 얘기예요. 10대에 권하는 인문학.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즉 본인의 그런 자율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독서를 연계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진로 희망이에요. 진로 희망을 토대로 해서 독서, 수상, 창체, 교과. 알겠죠? 수상, 창체, 교과, 독서. 이것이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영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상은 아무래도 영어와 관련된 그런 수상 경력이 있는 게 좋겠죠. 물론 수상 경력이 있을 때에도 그 과정이 들어가면 좋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체에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에 선생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학급의 변화를 이끌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영어 교사가 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칠판에다가 영어 단어를 5개 적겠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자율활동으로 기록이 되겠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과는 어떻겠어요? 영어와 관련된 교과를 잘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성적이 꾸준하게 향상이 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독서는요. 너무 가벼운 책 읽지 마세요. 2학년, 3학년 가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좀 더 발전된 내용의 그런 독서를 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서 관련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각 대학교에 가면요. 그 과에 맞는 추천 도서가 있어요. 그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생부란 뭘까요? 학생부란 뭐냐면요. 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성장일기다. 선생님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일기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학교 생활기록부 각 팁을 유의하셔서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학교 생활기록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